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여기 보시면 예제 1번 거 볼게요. 6월 1일 날 건물 얼마 보험료 1년분의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6월 1일 날은 이건 기준거래죠. 그렇죠? 이건 기준거래예요. 기준거래고 자, 기준거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결산분계죠? 이건 결산이죠. 그죠? 자, 그러면 보험료 12월 31일 날, 아니 6월 1일 날 보험료를 어떻게 이렇게 보험료를 차변에 발생했었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상계 처리하는 거죠? 무조건 계정 과목은 바뀌는 거야. 근데 경과분이냐 미경과분이냐 경과분이냐 이걸 따지는 거죠. 이거 뭐라 이거 보험료가 뭐예요? 비용이야 자산이야? 예? 비용 처리법은 다 미경과분 분계예요. 이해가십니까? 뭐라고요? 예, 그거 외워놓으면 빠르죠 그냥 이제는. 다시 한번 비용 처리는 뭐라고요? 미경과분 분계입니다. 아예 적을게요. 여기다가 비용 처리는 항상 미경과분 분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정과목 상계 처리하고 알겠습니까? 미경과분 분계예요. 그러면 자산 처리는요? 자산 처리는 이건 경과분 분계예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이 비용과 비용은 뭐야? 수익 똑같은 거죠? 자산은 부채와 똑같은 거고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비용처리법, 자산처리법 이걸 구분해서 아시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미경과분은 다른 것도 있죠. 미경과분도 됩니다. 미경과분이네. 미사용액. 자산처리법은요. 요거는 사용액, 소모품 때문에.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비용처리법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여기 비용처리법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밑에 거는요. 자산처리법이란 얘기예요. 이해갔습니까? 자, 한번 보시면 요번엔 뭐가 되겠습니까? 요것도 똑같이 들어가서 뭐가 됐습니까? 이번에 선급병을 처리했죠? 선급병 무슨 자산처리죠? 요 선급병 120만원을 선급병 일로 상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계 처리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비용처리법이야? 자산처리법이야? 자산처리법이야? 경과분 분계다. 경과된 게 얼마라는 건 아시겠죠? 그 날짜는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겠죠. 그 계산 못하시면 안 돼. 경과분과 미경과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그대로 가주시면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나왔어? 보험료가 나왔어? 보험료 대변에 보내고 선급병이 나왔어? 선급병을 대변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자기가 어렵다 그러면 외울 수밖에 없어. 비용처리법이다. 미경과분, 미사용액 분계고 자산처리법이다. 그러면 경과분, 사용액 분계가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수수익이야. 선수수익은 이것도 뭡니까?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기준거래는 9월 1일날 분개했더니 뭘로 분개한 거예요? 여기는요. 임대료로 분개한 거죠. 그렇죠? 그럼 임대료를 상계 처리하는 건 알잖아. 그죠? 아는데 임대료가 수익이죠. 비용과 수익은 뭘로 분개한다? 미경과분으로 분개한다. 가만히 있다 보면 힘들어.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 이거 결산은 5번 들어도 헷갈리는 게 결산이야.
경험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뭘 나왔어? 임대를 분개됐죠? 그럼 임대를 나왔으니까 임대료는 상계 처리하고 비용 처리는 미경감으로 분개한다. 이해갔습니까? 여기는 뭘로 분개된 겁니까? 여기는 이제 선수수익 끝났죠? 그렇죠? 됐어요? 자, 요거 선수수익은 하나밖에 안 나왔네. 이해갔어요? 여기는 무슨 처리법 나온 거야? 비용 처리법 나온 거야? 여기 자산 처리법 없어. 알겠습니까? 됐어요? 여기 자산 처리법 없습니다. 여기 비용 처리법만 나온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긁어주면 이렇게 나온 거지. 됐어요? 근데 요 선수 수익 나오는 게 거의 없어서 요 문제를 뺀 거야. 그렇죠? 이거는 제일 많이 나와. 됐어요? 이거는. 됐어요?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선수수익 했을 땐 또 선수수익을 또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수수익입니다. 자, 미수수익은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은행의 시작. 거래은행인 대한은행의 예의된 정기예금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여,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경과이자. 예, 경과이자야. 경과이자. 이건 경과된 거기 때문에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이야.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정기예금이죠? 정기예금이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네? 아, 여러분들 예금이자가 수익이야? 비용이야? 수익. 그렇죠. 그러면 미수수익 계정이야 이거는. 이해갔습니까? 수익인지 비용인지 아직 판단 못하면 안 되지. 밑에 또 뭐 있어? 이자 수익을 월별 계산한다고 나왔지만 이거 안 나와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 이해갔습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경과된 것만 계산하는 거야. 요 계산하는 걸 잘해야 돼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60만원 곱하기 이율이 얼마야? 10%. 여기 연 이자율이죠? 그래서 요건 몇 개월입니까? 만기가? 그럼 몇 월부터요? 내년 4월부터 3월 30일이니까 9개월은 경과된 거죠? 그래서 12분의 9만 계산해 주는 거야. 왜? 경과이자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성급비용 선수수익을 쓰려면 미경과이자라고 나와야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경과이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이야. 근데 왜 미수수익이야?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이자는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떠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수수익 얼마? 450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 450만원. 이거는 상계 처리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체로 해서 그냥 분개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 요거 보시면 미지급비용입니다. 요것도 볼게요. 요거는 차입금이죠. 대여금이나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이자 수익이죠. 차입금은 뭐야? 돈을 빌린 거니까 이건 이자 비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자 비용 계산은 똑같아요. 2억 곱하기 몇 프로 연? 5% 곱하기 얼마? 12분의 6개월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계산한 게 500만원이야. 그래서 요거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미지급금 신경 쓰지 마. 답은 맞아요. 미지급금도 되는데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미지급 미수는 이렇게 줘야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바로 계산해서 바로 지급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볼게요. 이자 비용이나 차입금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미지급 비용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여기는 이자 수익이나 또 뭐 있습니까?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 다음에 대여금. 여기는 다 뭐로 처리해 주는 겁니까?
이수 수익으로 처리해 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신 거고, 소모품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소모품 B예요. 너무 줄여서 소모품 B. 소모품 B. 됐어요? 여기는 소모품 나왔고요. 그렇죠? 소모품 B예요. 자, 여기는 우리가 계산한 것이 뭐예요? 자, 소모품 여기 나온 것이죠. 그렇죠? 자, 붕괴한 것이 뭐냐면 시험 문제 들어왔을 때, 자, 기준거래 때 붕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적겠습니다. 기준거래 시 붕괴가 차변의 소모품으로 붕괴했어. 이해가십니까? 대변의 뭐 현금 요걸 붕괴한 것이 요것이 뭐예요? 요것이 자산처리법이에요. 무슨 처리법? 자산처리법.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이해가십니까? 요 자산처리법은 요거 붕괴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산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의 소모품 B 대변의 소모품으로 해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자산에 뭐가 증가했었다가 자산에 증가했었죠? 자산에 증가였다가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산의 감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상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소모품이 되었으면 소모품에서 감소시키는 거야. 그런데 소모품은 자산처리법은 뭘로 붕괴한다? 사용액으로 붕괴한다. 무슨 액? 사용액. 이렇게 붕괴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붕괴된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기준거래 시 똑같이 쓰겠습니다. 기준거래 시 소모품 B로 붕괴했을 때는요. 무슨 처리법? 비용처리법이죠. 비용처리법이면 미사용액 붕괴라고 그랬어. 소모품 B로 저기 하니까 요거는 비용의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비용의 발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비용의 소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뭐가요? 위에는 소모품 B로 비용 처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 요거 내가 설명한 게?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자산부터 얘기했는데 내 옆에 거 얘기도 안 했구만. 무슨 얘기하고 있어.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럼 바꿔주지 뭐. 아, 이 바꾸면 어려운데. 학생들이 원하는데 바꿔야지. 됐죠? 그럼 비용 발생한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용 발생하면 미사용액 붕괴야. 이해갔습니까? 왜? 소모품이 그냥 가니까. 자산처리법일 때는요. 자산처리일 때는 소모품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걸 상계 처리하는 거야. 감소시키는 거니까. 그럼 사용액으로 감소시켜줘야죠. 이해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모르시면 외우셔야 돼요. 이건 절대적이야.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걸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들 요 옆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종이 짝 보세요. 이제 종이 보세요. 내가 종이 드린 거 있죠? 자, 보겠습니다. 종이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가 자, 소모품 정리할 때 비용 처리할 때는 비용 처리는 소모품 B로 붕괴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소모품 B를 대변해 보내는 거고, 자산 처리할 때는 자산 처리는 소모품을 대변해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액이냐 미사용액이냐
요거 따라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짝은 항상 대매 소모품 B 나왔어? 차별 소모품. 대매 소모품 나왔어? 대매 소모품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그재그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쪽을 외워라. 대매 소모품 B가 왔어. 그러면 차별 소모품. 됐습니까? 차별 소모품이 왔어. 그럼 차별 소모품 B. 됐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은 자산의 증가, 여기는 소모품의 대매를 갖다가 자산의 감소잖아. 그렇죠? 내가 마이너스인 거고, 요건 증가니까 플러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현금 가부족 얘기한 거 있죠? 그렇죠? 현금 가부족은요, 우리가 예제 1번을 한번 볼까요? 당사 결산 시 장부상에 쭉 나와 있어. 그렇지? 자, 결산 시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가부족 계정을 처리했던 5만원, 50만원 중에서 30만원은 공장사원의 시내 교통비로 누락된 것이 밝혀졌고, 나머지 금액은 결산일까지 밝히지 않았다고 나왔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요걸 보고 뭘 보는 거야? 요걸 보고 요것이 시내 교통비라고 나왔죠? 이 시내 교통비가 뭐야? 그렇지. 여비 교통비는 무슨 변에 발생해? 여비 교통비는 어디에 발생하냐고? 왜 차별이 발생해? 그렇지. 센스 있게. 그럼 현금 가부족은 대면에 가겠지. 센스 있게 가는 거야. 여비 교통비가 들어왔는데 현금 가부족이 차별에 들어오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죠? 됐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잡손실이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요거 시산표를 조회한 결과 이렇게 나온 거야. 됐습니까? 요거는 시산표를, 이 문제는 뭐냐면 시산표를 조회했더니, 시산표를, 학계적 시산표야 이거. 시산표를 조회 후 현금 가부족을 상계 처리한 거야. 됐습니까? 이 시산표가 학계적 시산표야. 조회 후 현금 가부족이, 이게 무슨 말 나왔어 이게? 조회 후 현금 가부족이 차변 잔액에 있는 걸 확인한 거야. 잔액을 어떻게 해? 현금 가부족 대변으로 현금 가부족을 상계 처리한 거야. 이 예제 1번이. 그러니까 조회한 거야. 시산표를 조회했더니 컨트롤 F하고 현금 가부족을 조회했어. 조회했더니 차변에 있는 거야. 이걸 대변에 간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예제 2번은 실제 현금 보유한 게 70만원 중에서 장부상은 67만원이 가정했대요. 이것은 시산표를 조회했는데 현금 가부족이 없었어. 현금 가부족이 없는 경우야. 없을 경우. 없을 경우는 현금 가부족 분경한 게 없어. 근데 당일에 현금이 부족된 거야. 이해갔습니까? 현금이 어떻게 된 거야? 많았던 거야. 그렇지? 이익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현금이 많았으니까 어떻게 돼? 현금 가부족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바로 잡이익, 여기는 잡이익이지만 손실이 생겼으면 잡손실을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산표를 조회했더니 현금 가부족이 없는 경우야. 없는 경우는 바로 잡손실, 잡이익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실까요? 제가 또 종이 한 장 준 거. 보시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현금 가부족 나온 거 있죠, 그죠? 자, 여기는 내가 뭐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내가 잡손실, 여기 현금 가부족, 현금 같이 써놨죠? 뭐가 나왔습니까? 요거는 현금 가부족. 됐습니까? 만약에 현금, 결산이다! 그러면 바로 그냥 현금으로 분기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됐죠? 요걸 내가 얘기한 거야. 근데 현금 가부족이 있으면 상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비용 계정이 다 들어가겠죠? 됐어? 안 됐어요? 이렇게 분개가 된 겁니다. 이해갔어요? 자, 그렇게 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뒤에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여기도 쉽죠? 단기 매매 증권,
얼마짜리였었어? 장부 금액이 요거는 요거 계산하니까 장부 금액이 얼마 있었어? 필요 없죠? 이거는 계산한 게 없이 계산할 필요가 없네. 장부 금액은 2천만 원짜리를 얼마에 평가했어요? 2200에 평가했으니까 단기 매매 평가할 때 내가 뭐만 갖고 분개한다? 차액만 가지고 분개한다. 그래서 분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야. 이익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나왔죠? 여기는요. 제가 봤을 때 단기 매매 증권 요 6번, 7번, 8번은요. 공통점이 뭐야? 다 차액만 가지고 분개합니다. 차액만 분개, 차액만 분개, 차액만 분개.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6, 7, 8번은요. 옆에다 적으세요. 항상 차액만 가지고 분개가 됩니다. 뭐 갖고만 분개된다? 차액만 가지고 분개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200만원 이렇게 분개가 된 겁니다. 그럼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도 얼마짜리였었어요? 이거? 매도가 1억 3,150만원짜리였었죠. 그쵸? 근데 1억 3,300에 평가가 됐네요. 이익 봤죠? 얼마만큼? 150이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차액만 가지고 분개합니다. 평가한 거니까 평가한 거야. 처분은 결산 때 나오지 않죠. 처분은 기준거래 때 나오는 거야. 평가는 아무 때 평가하는 거 아니야. 결산 때만 평가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차액만 한 거예요. 요 외환평가는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요 외환평가는 외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채무냐 채권이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채무는 뭡니까? 여러분들 채권부터. 채권은 뭐예요? 외상 매출금, 뭐 받을 대여금 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채권이야. 채무는요? 채무는 외상 매입금, 그 다음 지급 그 다음 차입금인데 시험 문제는 여기서는 받으라고 안 나와. 대여금 나오고 지급하면 안 나와. 차입금 나와. 근데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단기나 장기나. 알겠습니까? 요 채권을 내가 여기 어떻게 평가할 때 채권을 외환 평가할 때 외환 평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 오르면 상승하면 상승 시 어떻게 되겠어? 이익을 보는 거죠. 그렇죠? 평가 이익이 생겨. 이거 외울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냥 설명해 주는 거지. 이걸 어떻게 외워? 이해하셔야지 이거는.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채무가 외환평가했을 때 환율이 만약에 상승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평가 손실이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만약 환율이 요건 반대로 하락하면 여기는 평가 손실이 생기겠고, 그렇죠? 여기도 환율이 하락하면 여기는 평가 이익이 생기겠죠. 반대가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외워? 외우는 자체가 더 어렵지. 내가 써주지만 외울 수가 없지 이거는. 알겠습니까? 내가 받을 건데 환율이 올랐어. 아이 좋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외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건데 채권 이거 계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외환평가는 어떻게 되는 거다? 여기는 평가할 때 차변에 뭘로 분개하는 거야? 외화 환산 손실로. 그 다음에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처리하는 거야. 공통점이
이해가 갔습니까? 공통점이 여기야. 알았어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거는 공통점이야. 이거는 됐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환율 거 볼게요. 단기 차입금에 얼마 나왔어요? $10,000를 차입했는데 1달러에 얼마 나왔습니까? 1,000원이었어요. 1달러당 얼마야? 1,1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얼마 오른 거야? 100원 오른 거야. 그 100원 올랐는데 차입금이 채권이야? 채무야? 채무니까 나한테는 손해본 거죠? 그래서 100원만큼 100원 곱하기 $10,000 계산하니까 100만원만큼 손해본 거네. 그렇죠? 차변의 외화환산 손실 100만원, 단기 차입금 얼마? 100만원. 이렇게 분개가 된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종이 한 장짜리 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 단기 차입금, 여기 단기 차입금 나온 거 있었죠? 그죠? 여기 외환차익 나오는 거, 여기 나온 거, 요거. 이해 갔습니까? 요거 나온 거 하신 거야.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자, 내가 몇 년 전에 돈을 빌렸던 게 있었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런데 요게 지금 우리가 2023년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2003년이라고 봤을 때 알겠습니까?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차입금이 뭐가 나왔습니까? 요거는 계산이 잘못됐네. 요거 볼게요. 요거는 바꿀게요. 올해가 2025년으로 하겠습니다. 몇 년? 2025년. 예, 2025년으로 할게요. 아니, 문제를 좀 바꿀게요. 2025년이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바꿀게요. 2026년으로 바꾸겠습니다. 2026년이고 여기는요 2027년으로 바꾸겠습니다. 됐어요? 6월 30은 똑같고요. 됐나? 자, 2025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A께 있고 B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년에 갚을 거야. 그렇지? 이거는 내후년에 갚을 거죠? 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것은 잠깐 주목. 5년 전, 10년 전에 돈을 빌렸다가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올해 딱 결산 보니까 내년에 갚을 때가 된 거야. 내년 것만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설정해 주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내후년은 내년 결산 때 하는 거야. 그건 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1억은 분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얼마만 분개하면 되는 거야? 7천만 원만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줬어? 분개하면 차변에 돈을 빌려줄 때는 차변에 장기 차입금 얼마? 7천만 원. 대변에 장기 차입금 얼마? 왜? 현금 얼마? 그렇죠. 7천만 원. 자, 이렇게 기준거래 때 돈을 몇 년 전에 이렇게 분개한 거야. 이해갔습니까? 근데 결산이 돌아온 거야. 12월 30일에 돌아온 거야. 이게 내년에 갚을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아니고 뭐가 되겠어? 내가 돈을 빌린 거죠? 돈을 빌린 거죠? 거꾸로 얘기했네. 현금이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장기 차입금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됐다가 몇 년 전에 있다가 올해 단기가 보니까 장기 차입금이 1년 이내 도래된 거야. 장기 차입금은 감소돼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됐어요? 장기 차입금이 오고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를 우리가 설정해 주는 거야. 얼마? 7천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이 장기 차입금은 대변에 있다가 무슨 변에서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차변에서 상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다 됐어요? 여기가 회계 1급이야. 세무 2급은 어디 가는 거냐? 다시 여기 보세요. 아, 연기했어. 연기하면 다시 역분개입니다. 차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7천만 원.
대변의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얼마? 7천만 원. 연기하면 이렇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연기하면 이걸 다시 역분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봐봐. 유동상기부채에 다시 또 상계처리 됐잖아. 그러면 다 지워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뭐만 남아? 현금 7천, 대변의 장기차입금 7천만 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하면 다시 역분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신 겁니다. 자, 종이 한 장짜리 보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장기 차입금에 쓴다. 그죠?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했었죠. 그죠? 다시 근데 1년 이내에 도래된 것이고 다시 연기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다시 역분계라고 그랬죠. 그 얘기예요. 이해갔습니까? 볼 줄 아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가지급금 정리입니다. 이 가지급금은 현금 가부조급과 비슷한 거 일시적 가계정입니다. 그렇죠? 가지급금은 무슨 변에 발생했다가 항상 여기다 적을게. 가지급금은 차변에 가지급금 자산이거든요. 이거 자산 계정이야. 자산이었었어.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되겠죠. 그렇죠? 현금 얼마가 되겠죠. 근데 결산이 된 거 정리하는 거야. 그렇지?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뭐가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난 모르죠?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지급금이 감소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계처리가 가지급금 발생됐을 때 차변에 있던 거 무슨 변에 가서 없어진 거야? 그렇죠. 대변에 가서 없어진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상계처리가 된 거야. 요거는 다 어디서 찾아보는 거야? 시산표에서 가지급금을 찾아보면 있어. 그러면 항상 시산표 볼 때는 뭐만 보는 거야? 학계 보면 바보라고 그랬어? 잔액만 본다고 그랬어요? 잔액은 항상 차변에 있을 거야. 그럼 무슨 변에 가서? 그렇죠. 모르면 물어보면 돼. 시산표에다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자, 당자예금입니다. 요 당자예금 보통예금인데 요거는요. 요것은 어떤 문제냐면 종이 한 장짜리 꺼내보시고 요거 물어본 거예요. 단기차입금 마이너스 통장 얘기한 거야. 마이너스 통장은요. 돈이 빌린 걸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은행에 1년 갱신 조건의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하고 있다. 12월 31일 날 현재 통장 잔액은 1,600만 원의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그렇죠? 결산 분기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난 돈을 빌린 거예요. 차변에 보통예금 1,600만 원, 대변에 단기차입금 1,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분개가 된 거예요. 여기 차입금에는 항상 거래처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가수금입니다. 이 가수금도 여기 종이 한 장짜리 잠깐 보시게 되면 제가 가수금, 가지금 같이 얘기했죠?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가수금은 부채예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가수금은 부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가수금도 보니까 시상표를 조회했더니 가수금이 대변에 있을 거야. 요거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대변 내역은 들어가겠죠. 이해갔습니까?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요. 부가세 예수금은 뭐라고 되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은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매출세액입니다. 무슨 세액? 매출세액.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요? 예, 매입세액입니다. 됐습니까? 매입세액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은 항상 무슨 변에 발생해요? 자, 부가세 발생 시 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거 매입세액이죠? 그렇죠? 매입세액이 얼마 있었던 거 원래가 300만 원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요거 뭐예요? 매출세액이에요. 얼마? 500만 원 있었던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걸 어떻게 한 거야?
납부한 거죠? 납부할 때는 부가세 신고 납부예요. 알겠습니까?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납부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계 처리가 되는 거죠. 부가세 예수금 무슨 변에 있던 거? 대변에 있던 거 상계 처리하고. 됐습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갔습니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매출세는 항상 무슨 변에 있었다가 대변에 있다가 무슨 변에서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 무슨 변에 있다가 차변에 있다가 무슨 변에 상계 처리되는 거야? 그렇죠.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럼 어느 쪽이 모자라요? 어느 쪽이 모자라? 대배에 모자라요? 대배에 모자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납부세액이에요. 얼마? 200만원. 이렇게 납부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근데 만약에 전자신고가 있었다. 그러면 전자신고는 여기다가 넣습니다. 전자신고는 여기다가 잡이익이라고 들어갑니다. 전자신고. 전자신고는 무조건 대한민국은 만원입니다. 만약에 만원 나왔다. 이게 나왔다 하시면 우리 납부세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99만원이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자신고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이제 전자신고는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 꼭 들어가. 이 전자신고 만원은 언제 때 들어가는 거야? 예정 때 들어가 안 들어가? 확정 때에만 들어갑니다. 이해갔습니까? 요 전자신고는 언제 때만? 확정 기간에만. 됐습니까? 확정 기간에만 들어가는 거야. 알겠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것이 여러분들 발생했을 때 이것을 거꾸로 다시 할게요. 환급이 될 때 봅시다. 환급. 자, 부가세 발생은 반대로 부가세 환급은 요게 700이라고 보자. 됐습니까? 요거 700이 아니지. 600이라고 보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됐나? 자, 부가세 우리가 부가세 신고 납부시. 됐습니까? 신고 납부시. 자, 신고 납부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매출세액이 얼마? 50만원, 500만원이죠? 그래서 부가대급금은 얼마? 얼마? 600인가? 600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럼 어느 쪽이 모자라요? 차변이 모자르면 여기에 미수금이 되는 거야. 요게 환급세액이야. 알겠습니까? 얼마? 100만원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전자신고가 생겼다면 그게 전자신고 들어가는 거야. 전자신고 얼마? 만원. 아니, 전자신고 내가 뭐라고 그랬죠? 잡이익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전자신고는 다 만원이야. 그럼 미환급세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1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매출세는 그대로 상계 처리하고, 매입세는요 똑같이요. 매입세액은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모자르면 여기 환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것도 요 만원은 확정 기간에만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환급은 언제 때 환급해줘? 예정 때 환급 안 해줘? 환급도 확정 때 환급해줍니다. 알겠습니까? 확정 때 납부할 거에다가 떼줘서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을 게 있다면 받으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가세 여러분 종이 한 장짜리 봤을 때 제가 요거 부가세 있죠? 정리한 거 뭔지 알겠습니까? 요거 말씀드린 거예요. 정리는 항상 3월 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12월 말일이야. 그리고 자진신고 납부는 언제?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익년 1월 25일. 아예 정해져 있어 이거는. 이해갔습니까? 아예 정해져 있는 자리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신 거야. 내가 지금 이 수동결산을 오늘 싹 지금 마무리해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잠깐 10분 쉬었다 할게요.